안녕하세요. 세무사무원 텍스 마드레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고연차의 퇴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23년도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됐거든요. 22년도 7월에 이제 육아휴직을 썼고, 그리고 23년도 이제 8월에 복직을 면담을 했을 때 이제 권고사직을 권유를 받았어요. 권고사직의 권유 맞나? 네,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조금 뭐 유튜브에 보면 이제 퇴사 브이로그가 요즘 많더라고요. 네,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1, 2년 차 퇴사 그리고 3개월 차 퇴사 이런 것들은 조금 뭐 그 일이 안 맞거나 그죠? 처음에 일을 했을 때 힘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퇴사를 하는 거하고 저같이 한 10년이 넘어서 10년이 어쨌든 넘었다는 거는 그래도 이 일을 할 만한 이제 내가 이 일이 힘들긴 해도 어쨌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멘탈과 이제 체력이 좀 된다라는 가정 하에 퇴사를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세무사 사무실의 황금기라고 하는 이제 5, 6년 차 누구나 데려갈 수 있는 5, 6년 차가 지나고 이제 10년 있고 나이 40 이제 넘어가고 하면은 솔직히 이력서를 넣더라도 이력서를 좋아하는 사무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직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아예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조금 고민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블로그나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때부터였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퇴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 누가 나를 써줄까? 어떤 사무실에서 나를 써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SNS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퇴사를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었던 거는 이제 저보다 이제 연차가 적은 친구하고 이제 어쨌든 비교가 되면서 고연차가 필요하려면 필요한 사무실 그리고 그 고연차 때 쌓아놨던 역량들을 발휘를 하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퇴사하고 나서도 바로 면접을 보긴 했거든요. 면접 보고 괜찮은 회사였었는데 바로 선뜻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가도 몇 년 있다가 내가 또 이제 퇴사를 권유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퇴사할 때는 내가 이제 내 발로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0대, 50대가 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제 인생의 제 2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저도 솔직히 세무사무원으로서는 일의 이제 연차와 경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좀 막연하게 그냥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네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미래의 선임들을 봤을 때 두 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적으로 일을 실무자처럼 하시는 분이랑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사무장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는 불법이긴 하지만 실제 많은 그 업계에 사무장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 자유롭게 일을 하시는 분,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무사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 이제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서 이제 돈을 버는 행위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세무업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세무사를 따는 게 맞지. 그죠? 그냥 이 경력을 가지고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거는 제 스스로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조금 바로 회사로 들어가기보다는 예전에 2년차, 3년차, 뭐 5년차 친구들이 뭐 조금 쉬다가 다른 데 가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회사를 차렸죠. 회사를 차렸는데 이제
원래 하던 일이었는데 그것을 교육으로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강의도 찍고 뭐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도 이제 추가 수입을 이제 얻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가 일을 할 때 회사 이름으로 일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그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뭐 세무법인의 자문 같은 것도 해드리고요. 이제 세무사무의 장점이 뭐냐면 세무사님들은 이직을 못해요. 왜냐면 본인의 세무사 사무실을 이제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가지를 못하는데 세무사무원의 장점은 이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실 법도 배워도 되고 이 사무실 법도 배우면서 이제 다양한 업무 방식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본인들의 방식에 맞춰서는 이제 잘 하고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일하는 방법, 다른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은 저한테 자문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세무사랑과 이제 위아고의 급격한 이제 단종 소식과 이제 프로그램 변환 때문에 두 프로그램을 이제 비교를 해서 좀 알려달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도 맡아서 자문도 했었고 당분간은 이제 꼭 지금 하고 있던 실무를 가지고서 업을 이어가는 거는 아니고 일을 하면서 배웠었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꼭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라이센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잘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17년 차 세무사원이잖아요. 17년에서 지금 올라가질 않고 있거든요. 실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한 3년 정도는 그 새로운 일을 찾는 과정으로 저의 이제 커리어를 한번 쌓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냥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고연차의 퇴사 걱정, 퇴사 걱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지금 막연하긴 하겠지만 언젠간 여러분한테도 옵니다. 그 시절이. 그래서 그때를 계획하면서 매일매일도 성실히 살아가시겠지만 그때도 이제 계획을 하시면서 이제 그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고연차의 퇴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혹은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또 제가 답글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